안녕하세요. 네, 어드밴스 워크샵 두 번째 세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프린시플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한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같았으면은 제가 그 열화와 같은 박수를 요청을 드렸을 텐데요. 채팅창에다가 가능하시면 짝짝짝짝이라고 열화와 같은 채팅 한번 보내주시면 힘차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별풍선도 하나 받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오퍼레이션 스윗의 모니터링 관련한 세션을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두 번째 세션에는 오퍼레이션 스윗의 클라우드 로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깅은 이 로깅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개발자분들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아마 이용을 하실 거고 운영자분들은 모니터링이라든지 오디팅 등을 위해서 로깅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로깅이 존재하지만 로깅은 운영, 개발 또는 TDM 혹은 비즈니스 디시전 메이커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로깅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이 오퍼레이션 스윗의 클라우드 로깅은 오퍼레이션 스윗의 클라우드 로깅을 통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구글 클라우드의 오퍼레이션 스윗은 클라우드 내부와 외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에 대한 어떤 통합 모니터링이라든지 로깅, 트레이스 등의 이제 관리형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클라우드 로깅은 엑사바이트급의 스토리지, 검색, 분석, 알림 등을 제공하는 관리형 실시간 로깅 서비스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의 주요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로그 탐색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로그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로그의 검색이라든지 분석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 라우터는 로그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 로그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둘 것이냐라고 하는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게 로그 라우터고 클라우드 감사 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디팅을 하잖아요. 오디팅을 할 때 보안팀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 오디트를 추적하는데 그리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로그들을 오퍼레이션 스윗의 클라우드 로깅에서 볼 수가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딜 로그시고요. 오딜 로그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로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VM을 언제 셧다운을 했다 또는 다시 파워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드민 액티비티에 대한 감사 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로그 같은 것들도 오딜 로그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로그 또는 이제 커스텀 로그가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또는 폴더 또는 조직 레벨에서 사용하는 이 리소스에 대한 로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로그를 작성하는 이런 로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로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옵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옵스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딥한 레벨까지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옵스 에이전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옵스 에이전트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로깅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옵스 에이전트가 발생하는 로그들을 클라우드 로깅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로그인데요. VPC 플로우라고 해서 저희 VPC 내에서 흘러다니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어떤 로그들이 발생을 하는지 추적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이용 가능한 로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로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퍼레이션 스윗의 클라우드 로깅은 한 4가지 정도의 로깅을 통해서 뭐 분석가 또는 뭐 개발자, 운영자, TDM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로그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저희 GCP의 클라우드 로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클라우드 로깅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은 전체적인 이제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클라우드 로깅의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위에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로깅은 다양한 종류의 로그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딧 로그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로그, 시스 로그, 그 다음에 플랫폼 로그. 이 위에 표현되어 있는 글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커스텀 로그라든지 VPC 플로우 같은 네트워크 로그들도 다양하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로그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로그는 중앙 집중화된 Centralized Logging API를 통해서 수집이 되게 됩니다. Centralized Logging API는 모든 로그의 수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을 해서 성능에도 큰 영향이 없는 고성능을 제공하는 Centralized Logging API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 Centralized Logging API를 통해서 로그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 오딧 이런 쪽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있는 로그 라우터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뒤에 살펴보실 로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로그 라우터, 로그 싱크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로그 라우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GUI 상에서 직접적으로 보시는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라우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로그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게 로그 라우터입니다. 보통 라우터라고 하는 용어는 어느 곳으로 보낼 거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로그 라우터는 말 그대로 로그의 목적지를 예를 들면 로그 스토리지로 보낼 거냐 아니면 그 보시기에 맨 아래쪽에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보낼 거냐 아니면 빅쿼리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로그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곳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라우터를 통해서 만약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목적지를 결정을 할 때 필터를 통해서 어떤 로그는 보내고 어떤 로그는 보내지 않고 하는 것들을 로그 라우터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그 라우터를 통해서 로그 스토리지 또는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목적지를 보낼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이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함시킬 어떤 로그들, 그 다음에 제외시킬 로그들을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게 저 로그 라우터 내에 들어가 있는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맨 마지막 장표에 클라우드 로깅의 최적화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체적인 클라우드 로깅의 아키텍처에서 저 필터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로그의 저장 공간의 어떤 그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고 저장 공간을 줄인다라는 거는 클라우드 로깅을 사용을 할 때 코스트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뒤에 클라우드 로깅의 비용 최적화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떠한 로그들이 클라우드 로깅에 포함될 수가 있고 어떠한 이러한 로그들이 Centralized Logging AP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수집된 로그들이 로그 라우터를 통해서 목적지로 향하는데 그 목적지로 향할 때 제외 필터라든지 인클루전 필터를 통해서 로그를 필터링할 수 있다까지 아키텍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익스클루전 필터하고 인클루전 필터가 어떤 식의 그 설정들을 볼 수가 있는지 한번 화면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그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싱크는 즉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실제 이 화면에서는 클라우드 라우터라고 로그 라우터라고 하는
어떤 메뉴는 안 보이지만 이 로그 라우터가 GUI에서 표현되는 형태는 이제 싱크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싱크라는 이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BQ라고 해서 이제 이 화면에서는 빅쿼리가 되는 거죠. 빅쿼리로 로그를 내보낼 때 어떤 로그만 포함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항목이 바로 요 세 번째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항목입니다. 요 예에서는 GC 인스턴스라고 하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VM에서 발생하는 로그만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 GC 인스턴스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어디에다가 목적지를 어느 곳으로 정하느냐 하면 이 예에서는 빅쿼리로 저장을 시키는 이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외 필터인데요. 제외 필터는 나는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쿼리 랭귀지를 첫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셨을 텐데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GC 인스턴스 중에 리소스 레이블이 뭐 1, 2, 3, 4, 5, 6, 7, 8, 9 이 부분에서는 뭐 4, 9, 1인데 실은 어떤 인스턴스가 되겠죠. 걔를 제외시키겠다. 그런데 이 제외 필터 비율이 100이 있는데요. 이 100은 전부 다 제외를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저 필터에 매치되는 로그 중에 나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빅쿼리 쪽으로 로그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라우터가 GUI 상에서는 로그 싱크라는 걸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로그 싱크를 통해서 각각의 저장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저장소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왼쪽에 보이시는 로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로깅의 저장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로그 스토리지에는 기본 로그 버켓이라고 하는 이름의 두 가지 버켓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디폴트라고 하는 버켓, 두 번째는 required라고 하는 버켓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제가 아래에 화면 캡처를 해놨는데요.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디폴트가 있고 required가 이렇게 있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앞서 제가 이제 오딜 로그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 액세스를 하는 쪽에 로그가 수집되는 버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equired는 어드민 액티비티 로그라든지 시스템 이벤트가 저장되는 버켓이 required 버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관 기간은 required 버켓 같은 경우에는 400일이고요. 디폴트 버켓 같은 경우에는 30일로 디폴트 보관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주의하실 점은 required 버켓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버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기간을 늘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최대 3650일까지 기간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그 스토리지가 바로 기본적인 로그 버켓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라우터에서 나는 이러한 로그들은 로그 스토리지로 보내는 게 아니고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 펍섭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기본 로그 버켓에 저장되는 로깅 종류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드민 액티비티 로그, 뭐 시스템 이벤트 로그, 데이터 액세스 오딜 로그, 액세스 트랜스퍼런시 로그 뭐 이 정도의 로그가 있다라고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그 라우터가 목적지를 기본적인 로그 스토리지 말고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쪽으로 로그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싱크 대상에 다양한 그 목적지를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빅쿼리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클라우드 펍섭 또 스플렁크 그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로도 데이터를 로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GCS로 만약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로그를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GCS 버켓에 만약에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GCS 버켓에 날짜별로 파일의 집합이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실제로 이 로그가 저장돼서 표현되는 나타나는 시간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다 보기 때문에 파일이 샤딩되고 샤딩된 파일의 이름은 SN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캡처해 놓은 어떤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MyGCS 버켓이라고 하는 버켓에 시스로그, 그다음에 앱 엔진에 대한 로그들이 쭉쭉 쌓이게 되고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 월, 일 형태로 로그가 쌓이게 되고 해당 버켓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저런 식으로 S0, S1 형태로 로그가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멀티플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로그 관리인데요.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잖아요. 빅쿼리도 있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있었고, 펍섭도 있었는데 쟤네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를 드릴 내용은 멀티플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로그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GCP를 사용하시다 보면 프로젝트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뭐 이 예에서는 2개지만 3개, 4개, 뭐 많게는 수십, 수백 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떤 로그는 프로젝트 A에 로그인해가지고 로그를 보고 또 프로젝트 B의 로그를 볼 때는 프로젝트 B에 가서 로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산이 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통합 관리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싱크의 대상을 다른 프로젝트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전사 차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다양한 프로젝트 차원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로그인해서 중함 집중화된 로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크의 대상을 멀티 프로젝트, 이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가 되겠죠. 다른 프로젝트로 클릭을 하고 저 위에서 발생되는 프로젝트 A나 프로젝트 B에서 발생되는 로그들을 로그 싱크에 인클루전 필터라든지 뭐 익스클루전 필터를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셔서 다른 통합 프로젝트, 로깅 프로젝트로 관리하시는 쪽으로 로그를 내보내고 프로젝트 C에 로그인을 하셔서 클라우드 로깅에 접속하셔서 그 로그를 확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로그 관리는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느냐. 첫 번째는 로그 수집을 위한 당연히 로그 버켓을 생성을 하셔야겠죠. 수집을 위한 로그 버켓을 생성을 하고 조직 레벨의 싱크 생성을 하시는 거죠. 저 앞서 말씀드린 로그 라우터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로그를 보낼 거야. 즉 이 예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로그 버켓에 대한 리드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젝트 C에 모든 로그가 쌓이게 되고 프로젝트 C로 로그인하셔서 로그 익스플로러 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멀티플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로그 관리는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클라우드 로깅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형태의 로그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양한 형태의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Centralized Logging API다 라고 이렇게 일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수집된 이 로그는 로그 라우터로 보내지게 되고요. 이 로그 라우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디로 이 로그를 보낼 것인가 라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이 정책에 따라서 로그 스토리지라든지 빅쿼리 또는 펍섭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로그 저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로그를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로그를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필터에 대한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그가 모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그를 보시고 분석하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그 탐색기라고 하는 저희 이제 GCP 내 오퍼레이션 스윗의 클라우드 로깅의 로그 탐색키에 로그를 메뉴를 클릭하셔서 로그 탐색키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로그 탐색키에 어떤 메뉴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만약에 한글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로그 기록에 로그 탐색키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예전부터
저희 GCP를 이용을 하셨으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기존 로그 뷰어에 조금 익숙해져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2022년 5월 9일 이후로는 기존 로그 뷰어가 종료가 되었고 로그 탐색기라고 하는 메뉴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왼쪽에 있는 로그 탐색기만 이네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로그 탐색기에 익숙해지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요 메뉴에 대한 부분도 로그 탐색기에 기능을 설명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그 탐색기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크게 왼쪽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부분이 로그 필드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그 필드를 클릭을 해서, 예를 들면 나는 인스턴스에 대한 로그를 볼 거야, 뭐 어떤 로그를 볼 거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고요.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제 로그가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하면 위에 여기 이제 쿼리 창이 있는데요. 이 창에 자동적으로 그 해당 쿼리 문이 작성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실제 로그에 대한 항목은 요 아래편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메뉴를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기 전에 주요 기능은 로그의 시각화라든지 분석, 그리고 이제 쿼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동 작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 신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앞서 제가 이제 로그 탐색기가 있었고 기존 로그 뷰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규는 로그 탐색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로그 탐색기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기 신규라고 적어놨어도 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하나하나 항목을 보게 되면 커다랗게 한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쿼리 빌더. 이 밑에 로그 필드라고 하는 쪽에서 뭐 클릭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로그 쿼리 빌더의 로그들이 작성이 되고요.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필드 탐색기는 리소스 타입이라든지 뭐 로그 네임 뭐 이런 것들을 클릭하셔가지고 쿼리 쪽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로그들이 이제 타임 시리즈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되는데 이제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로그 데이터의 실행 빈도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창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로그들이 표현되는 쿼리 결과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로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이슨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태이기 때문에 뭐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로그 항목들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그 탐색기 중에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었는데요. 히스토그램 이제 막대들이 있는데 색깔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디버그, 인포메이션, 알림 정도의 이제 심각도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경고와 같은 어떤 중간 정도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레벨이다, 심각도가 높은 레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 하나의 어떤 시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로그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별로 쭉 지나면서 어떨 때 로그가 많이 발생을 했고 어떨 때는 로그가 발생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리 빌더인데요. 이 쿼리 빌더 마법사에 여기 이제 리소스 항목이 있는데 이 리소스 항목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리소스, 로그 이름, 심각도 레벨별로 클릭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이 쿼리 랭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데모 화면을 이제 한 가지씩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했고 제이슨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소스 타입은 뭐 GC 인스턴스인데 심각도는 에러 이상, 그리고 제이슨 페이로드의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쿼리 빌더문을 만드신 후에 쿼리를 실행을 시키시면 저기에 맞는 로그들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쿼리 빌더고요. 그다음에 로그 탐색기에 쿼리 저장 공유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주 쓰는 것들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저장된 쿼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로 검색인데요. 얘는 이제 쿼리를 검색하시고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쿼리에 대한 여러 가지 로그들이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만 보고 싶다. 얘는 안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요약 필드들이 한번 필드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작아서 보이질 않는데 오른쪽 버튼을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하나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일치하는 항목만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해당 로그와 일치하는 항목들만 쭉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얘를 요약 줄에 필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나오는 이 로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요약된 필드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내가 반드시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 로그를 클릭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요 필드는 요약 필드 줄에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클릭하셔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체크 하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요약 필드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그 스트림인데요. 그 로그 탐색기에서 스트림 로그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로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로그 같은 거 보실 때 뭐 리눅스에 로그인 하시면 이제 tail-f 뭐 파일 이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로그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G클라우드를 이용해서 CLI에서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G클라우드에 들어가셔도 클라우드 로깅에 대해서 CLI 형태로 테일로도 가능한 거를 저기 위에 GUI 형태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그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로그 대시보드는 앞서 제가 로그 탐색기는 맨 위에 있는 메뉴 로그 탐색기를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로그 대시보드는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메뉴입니다. 로그 대시보드는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 내에서 실행 중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트렌드를 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 개략적인 로그 탐색기에 대한 기능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로그 탐색기 어떤 신규 기능들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기능들이 로그 탐색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로그뷰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규 기능 중에 몇 가지 조금 좋은 기능들, 이거는 뭐 굉장히 고객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장표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첫 번째는 심플 텍스트 서치입니다. 앞서 뭐 리소스 필드에 들어가가지고 클릭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를 들면 HTTP의 포스트나 get만 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포스트 or get을 하게 되면 포스트나 get이 들어간 것들을 전부 다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걔가 들어가 있는 이 로그에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간단하게 나 이런 로그가 있나?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저 로그 창에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트를 넣어주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쿼리를 이렇게 토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리문을 나는 심플 텍스트만 해가지고 이제 보다가 조금 어떻게 된 거지라고 했을 때는 이 쿼리 토글 버튼을 통해서 쿼리도 보고 이건 쿼리가 잘못됐네 지우자, 아니면 이 쿼리는 왜 들어가 있지 지우자 라고 했을 때 저 쇼 쿼리라고 하는 토글 버튼을 통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할 때는 사실 이제 메뉴가 좀 바뀌기 전인데 요 리소스, 로그네임, 시비리티 드롭다운 메뉴가 예전에 이렇게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할 때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클릭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 피커인데요.
이것도 제가 화면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날짜나 시간 선택키 위치가 이제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쿼리 작성기에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이동을 했고요. 중요한 점은 클라우드 콘솔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프리퍼런스의 이제 전체적인 그 GUI의 세팅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걔하고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콘솔의 설정에 지정된 날짜나 시간, 형식에 대한 어떤 환경 설정을 로깅에서도 이렇게 싱크를 맞춰주게 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요 설명드린 실제 내용을 그 로그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실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데이트 타임 피커인데요. 데이트 타임 피커가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나는 뭐 15분을 볼래, 3시간짜리 로그를 볼래 이렇게 시간을 이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저는 심플 텍스트 서치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다 HTTP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쳐봤습니다. 난 HTTP에 대한 로그만 보고 싶어라고 하면 HTTP에 대한 로그가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서는 HTTP가 다 들어간 것만 찾아주고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로그 요약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마 파이어월에 제가 VPC02 allow HTTP라는 파이어월 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HTTP에 매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로그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심플 텍스트 서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텍스트를 통해서 로그를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ow query 토글 버튼은 로그가 이거는 이렇게 그 쿼리 문이 HTTP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난 필요 없을 때는 네, 이렇게 토글을 통해서 없애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리소스 로그 네임 시비어리티라고 하는 메뉴가 한글 메뉴에서는 뭐 한글로 리소스 로그 이름 심각도라고 표현이 될 텐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만약에 그 클리어 쿼리를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그가 이제 표현이 될 텐데 나는 리소스는 뭐 예를 들면 VM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VM 인스턴스만 어플라이를 하면 예를 들면 뭐 GC 프로젝트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를 하겠다. 어플라이를 하면 여기 이렇게 바뀌면서요. 이 쿼리문도 이렇게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쿼리가 바로 실행이 되고 제가 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쿼리문을 보면 이 안에 쿼리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메뉴가 이 쿼리문을 검색할 수 있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들어가서 신규 기능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신규 기능에 대한 화면을 같이 한번 데모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심플 텍스트 서치, 그 다음에 토글 버튼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로그네임 그리고 시비어리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시는 리소스를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걔에 대해서 바로 그 쿼리가 실행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옆으로 가면서 원하시는 항목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타임 피커도 잠깐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 기능을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도 에이전트를 이용한 로그 수집에 대해서 정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그도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로그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동일한 내용이긴 하나 옵스 에이전트하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 로깅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옵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하고 로깅을 한꺼번에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옵스 에이전트를 저는 기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옵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로깅하고 측정 항목을 단일 에이전트로 이제 결합을 했고요. 로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런빗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로깅을 지원을 하고 타사 어플리케이션도 로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존 이제 로깅 에이전트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부분은 옵스 에이전트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옵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별적으로 VM에 들어가셔 가지고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의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 VM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 도구, 테라폼과 같은 자동화 도구를 통한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개별 VM에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VM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쉘 스크립트를 하나 돌리시면, 쉘 스크립트를 돌리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나오고요. 설치가 되면 VM에 이렇게 에이전트가 설치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잠깐 뒤에 화면도 보여드릴 텐데, 물론 이게 이제 로깅에 대한 화면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옵스 에이전트 설치 이후에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 실제로 내용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 정책을 이용한 이 VM인데, 만약에 VM 100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개가 있으니까 SSH로 VM에 100번 로그인해서 앞서 설명드린 쉘 스크립트를 100번 그 실행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귀찮은 작업이 되니까 에이전트 정책을 이용해서 여러 VM에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나는 서울 리전,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전을 쓰는데, 서울 리전, 뭐 US 리전도 쓰고 서울 리전도 쓰는데 서울 리전에만 옵스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싶어, 또는 서울 리전 내에서도 특정 OS의 버전에 대한 VM에 대해서만 옵스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싶어, 이렇게 정책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데비안 버전 10에 대해서 US 웨스트 1B라고 하는 존에 있는 인스턴스 중에 데비안 OS를 사용을 하고요. 버전은 이제 10버전을 사용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옵스 에이전트를 설치해라라고 하는 이 CLI 커맨드입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정책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인스턴스에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설치가 되게 됩니다. 뭐 이 예에서는 3개만 있으니까 다 설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US West 1B에 저희가 적용한 US West 1B에 그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OS까지는 안 나오지만 데비안의 버전 10에 대해서만 이제 설치가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책을 선언을 하셔서 옵스 에이전트를 설치하시고 운영하시고 하는데 이제 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테라폼을 통한 설치입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테라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된 툴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테라폼을 통해서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뭐 방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폴리시 기반의 그 에이전트 설치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도 이제 에이전트 룰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옵스 에이전트 메이저 버전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 그리고 OS 타입은 데비안 10. 그 다음에 옵스 에이전트가 설치될 이 VM 인스턴스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존이냐 하면 US West 1B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테라폼을 통해서 선언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 테라폼 밸리데이트하고 그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쭉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 4개에 대해서 설치가 됐다라고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옵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타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깅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레디스라든지 아니면 하둡, 그다음에 카산드라 뭐 이런 다양한 타사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옵스 에이전트에 대한 화면을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은요. 얘가 실제로 그 옵스 에이전트가 설치된 화면의 예고요.
다음에 옵스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지 않은 그 인스턴스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OS Reported CPU Utilization이라든지 아니면 탑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옵스 에이전트가 설치된 인스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세한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아까 제가 그 쉘 스크립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메뉴에서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SSH로 해당 VM에 로그인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얘만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카피가 되죠. 얘만 그냥 복붙 하시면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옵스 에이전트를 선언하시면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타사 어플리케이션들도 로깅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냐 하면 전체적인 클라우드 로깅의 아키텍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로그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걔네들은 어떠한 뭐하고 인터페이싱을 하냐 하면 로깅 API하고 인터페이싱을 한다라고 했고요. 수집된 로그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어떤 저장소로 보낼 수가 있는데 로그의 목적지를 선언하는 게 로그 라우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로그 라우터는 내부적으로 필터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고 어떤 건 안 보내고 어떤 건 보내고 하는 것들을 선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로그 스토리지로부터 해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빅쿼리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수집된 로그를 어떻게 보냐 하면 로그 탐색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 탐색기에 들어가셔서 로그를 보시고 이 로그는 이렇구나, 뭐 얘는 이렇구나, 이런 로그가 발생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 로그 창만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그 모니터링 또는 로그 기반 측정 항목이라고 하는 저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이용을 해서 로그의 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 이런 로그의 추세가 이렇게 발생을 했구나, 또는 특정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걸 알람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로그가 발생했을 때는 그 로그를 나중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또는 하루 종일 로그 창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로그 기반 측정 항목을 정의를 하셔서 그 측정 항목이 발생을 했을 때 로그를 받고, 또는 그 중요한 측정 항목들을 클라우드 모니터링의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인 추세를 만드는 데에 그 추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들이 바로 로그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알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로그 기반 측정 항목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인 측정 항목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로깅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깅에서 수집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로깅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한 로그에서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기반 측정 항목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항목을 직접 만드셔서 정의를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정의 기반 측정 항목에서 정의하셨던 것처럼 측정 항목을 탐색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 메뉴에서 클라우드 로깅으로 가시게 되면 클라우드 로깅에 보시게 되면 로그 기반 측정 항목, 로그 베이스드 매트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정의 기반의 이제 매트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하실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의 매트릭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스템 기반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로그로 이렇게 인입되는 바이트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정의가 돼 있고요. 얘를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트릭 익스플로러, 즉 클라우드 모니터링의 이 매트릭 익스플로러 로그 탐색키에서 매트릭 탐색키에서 보실 수가 있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모니터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1시간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6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면 VPN 게이트, 제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VPN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곳에서 36.8메가 정도의 로그에 대한 인제스천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뒤에 그 클라우드 로깅에 대한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 얘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용자 기반의 매트릭을 통한 항목을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항상 로그를 보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그의 추세를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로그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알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컨트롤하고 추세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로그 모니터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로그 기반의 이제 측정 항목은 카운터 몇 번 발생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분산 측정 항목, 즉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분산에 있는 여러 값들의 수를 나타내주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자, 클라우드 로깅 아키텍처는 다양한 로그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 그 수집 중간에는 클라우드 로깅 API가 있었고요. 센트럴라이즈드 로깅 API가 있었고, 이 수집된 정보는 실제로 무엇에 의해서 저장이 되냐 하면 로그 라우터라고 하는 곳에서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로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GCS나 빅쿼리 쪽으로 저장에 대한 옵션을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 라우터에 필터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필터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것을 뭘로 보느냐? 로그 탐색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종일 보실 수는 없으니까 사용자 기반 매트릭이라든지 어떤 기본 시스템 매트릭을 통해서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알람을 보실 수 있는 로그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로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된 거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클라우드 로깅도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로깅 비용은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로깅은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집될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느냐에 대한 수집 비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리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수집을 했다가 또 지울 수도 있으니까요. 수집은 보시다시피 기가바이트당 한 0.5불 정도가 그 청구가 되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보관된 로그의 경우에는 한 0.01 기가바이트당 0.01불이 이렇게 청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집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로그 매트릭에 가서 한 달 동안 몇 바이트가 로그로 수집이 됐는지를 이제 봤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비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얼마만큼의 클라우드 로깅 비용이 청구가 됐냐? 실제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썼는데 이 비용 중에 클라우드 로깅 비용은 얼만큼이 발생했는지 보시려면 빌링 레포트 화면에서 서비스에 여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로깅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스택 드라이브 로깅, 클라우드 로깅이 이렇게 얼마만큼 청구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얼마만큼의 그 로깅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측정 항목 탐색기 쪽, 즉 매트릭에 가셔가지고 그 글로벌에 가셔서 로그 기반의 매트릭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에 그 인제스천된 유입된 로그에 대한 양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서 유입된 로그 정보가 한 677메가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들어가셔서 어느 쪽에서의 발생된 로그가 많은지 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리소스별로 사용량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그가 유입되는 거, 그리고 저장되는 걸 사용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라우드 로깅의 저장 용량은 어디서 이제 보시냐 하면, 클라우드 로깅의 로그 스토리지 메뉴에 가시면 아까 로그 버켓에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하고 리콰이어드에 얼마만큼의 로그가 쌓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그 스토리지는 보시면 앞서 제가 아키텍처 설명을 드릴 때 로그 라우터에 의해서 디폴트인 로그 스토리지를 보낼 수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뭐 GCS라든지 빅쿼리로도 이렇게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디폴트하고 리콰이어드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저는 이때 테스트하느라고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저기에 얼마나 쌓이는지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클라우드 로깅에서 얼만큼의 비용이 발생을 했고, 비용은 인제스천하고 저장되는 저장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은 뭐가 좋냐? 첫 번째는요,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로깅은 필터링을 사용을 해서 그 로그 항목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로그는 많이 쌓일 텐데, 로그가 많이 쌓이게 되면 유입되는 로그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쌓이는 로그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익스클루전 필터링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 아키텍처 화면은 조금 다른 화면이긴 하지만 로그 라우터에서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GUI에서는 제가 로그 싱크라고 말씀드렸죠. 로그 싱크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로그 항목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걸어주셔서 유입되고 저장되는 로그의 항목을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첫 번째로 비용 최적화에 대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요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예를 들면 리소스 타입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서,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보면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있잖아요. OTP 대시 서비스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는 나는 로그가 필요 없어, 난 안 받을래. 그리고 그 중에 심각도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난 안 받을래,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 안 받을 건지 뭐 일부만 받을 건지 이런 제외 필터 비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앞서 로그 엑스포트, 이제는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아실 것 같은데, 로그 라우터에서 저장소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렇게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뉴에는 뭐 싱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그 라우터에서 장기간 저장된다라든지 이걸 바로 보지 않고 나는 좀 장기간 저장하고 나중에 분석하고 뭐 기록 보관을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장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굳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그 저장소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콜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카이빙 쪽에 저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로그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는 저장소를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 엑스포트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엑스포트 할 때도 중요한 거는 익스클루전 필터를 통해서 내가 내보낼 거, 내보내지 않을 거 다 내보내게 되면 아무리 GCS의 아카이빙 스토리지가 싸다 하더라도 많이 쌓이게 되면 돈을 그만큼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엑스포트의 대상을 정의를 해주시고 그 엑스포트에 정의한 이후에 모든 로그를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필터링을 해서 원하시는 로그만
그쪽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익스클루전하고 로그 엑스포트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만약에 로깅 에이전트를 뭐 추가를 하시게 되면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기존의 로깅 에이전트를 이네이블 하지 않을 때보다는 더 많은 로그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거 부분 때문에 비용을 조금 최적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로깅 에이전트를 선별적으로 이네이블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기본 로그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시스 로그에 대해서는 굳이 그 로그를 모으지 않겠다, 이런 경우에는 로그 제외 필터에다가 GC 인스턴스에 특정 프로젝트의 특정 인스턴스에 뭐 이런 시스 로그에 대해서는 수집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필터링 레이트를 걸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진짜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클라우드 로깅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게 연간 140K를 절약을 했다는 건지, 기간은 나오진 않지만 140K를 절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블로그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취한 방법은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로그 익스클루전을 아주 활발하게 이용을 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로그 익스클루전이죠. 두 번째는 여기 용어가 이제 로그 싱크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던 라우터죠. 어느 곳에다가 이 로그의 이 목적지를 선언을 할 때 GCS를 이용해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관하고 나중에 이제 분석 용도로 사용할 때 GCS를 이용을 하시면, 콜드라인이라든지 아카이빙을 이용하시면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객도 GCS를 이용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로그의 양을 줄여라. 필요한 로그는 로그를 쌓고, 필요하지 않은 로그는 선별적으로 이 필터링을 통해서 보내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최적화를 할 때는 사실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로그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로그에 대해서도 적절한 필터링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로그 스토리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든 이런 경우에는 GCS를 또는 빅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구글 클라우드의 오퍼레이션 스윗의 클라우드 로깅에 대한 비용 최적화의 우선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로깅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이해를 하셨으면 아마 그 내용을 조금 예쁘게 도식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다양한 로그가 발생이 되고요. 이 다양한 로그가 클라우드 로깅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센트럴라이즈 로깅 API가 있는 거죠. 이 센트럴라이즈 로깅 API가 이제 클라우드 로깅이라고 하는 예쁜 아이콘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여기는 바로 아웃풋 필터가 있는데, 사실은 클라우드 로그 라우터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대한 저장소를 선택하는 것들이 아웃풋 필터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빅쿼리라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으로 이렇게 저장소를 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로그 모니터링이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로그에 대해서는 매번 클라우드 로깅 메뉴에 들어가서 보실 수 없으니까 로그 기반의 매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실제로 로깅에서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화면은 클라우드 로깅에 화면이 표출이 되고, 이 클라우드 로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람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알람은 SMS라든지 뭐 이메일, 메신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앞서 이 알람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웹훅을 말씀드리면서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그 메시지가 날아갈 수 있게 하나요 하면서 이제 웹훅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걔하고도 일맥상통하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쁜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그림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5가지 하나하나 나왔던 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그림은 이제 로그 기반의 매트릭을 어떻게 하면 알람으로 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제가 쭉 계속 말씀드렸던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로그에 의해서 트리거를 시켜가지고 다른 어떤 클라우드 펑션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다른 쪽의 어떤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키텍처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로그가 쌓이고 이 로그는 앞서 제가 클라우드 펍섭으로 목적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적지를 클라우드 펍섭으로 주고 이 클라우드 펍섭의 서브스크립션을 클라우드 펑션이 주게 되면 다른 쪽에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구글 클라우드 로깅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이해를 하시면 이러한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약입니다. 앞서 이제 첫 번째 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퍼레이션 스윗을 기억을 하시는 거고 모니터링도 필요하시고 로깅도 필요하신데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스택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여러분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타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거죠.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 스윗하고 이제 친해지셔야 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측정 항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오퍼레이션스의 모니터링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깅을 말씀드렸고요. 측정하고 매트릭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전반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이 바로 오퍼레이션 스윗이고요. 오늘 이 세션에는 저희가 주로 모니터링하고 로깅을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저 첫 번째 세션하고 두 번째 세션의 주요 내용이었고 기억하실 거는 구글 클라우드의 운영은 꼭 오퍼레이션 스윗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첫 번째 세션하고 마찬가지로 그 실습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그 퀴즈 얼마나 잘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 퀴즈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이 보상은 실습 시간 이후에 퀴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할 거는요. 네, 제 화면 보이시죠?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퀵랩에 들어가시면 아마 5개의 랩이 있을 건데요. 저는 요 로깅이니까 VPC 플로우 로그라고 하는 요 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속하는지는 그리고 어떻게 이 랩을 시작하는지는 첫 번째 세션에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한번 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얘를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장드리는 거는 비밀 모드인가요? 한글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인코그니트 모드라고 하는데 요 인코그니트 모드로 해야지만 아이디가 헷갈리지 않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걸로 접속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용자의 아이디를 넣으시고 여기에 보시는 암호를 넣어주시면 바로 접속이 되고요. 그래서 얘의 요 랩의 목적은 뭐냐면요. VPC 플로우 로그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다양한 형태의 로그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번째에 네트워크 로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인프라 팀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우리 망에서는 어떤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웹 서버에 어디에서 접속을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아마 보시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온프레미스에서는 넷플로우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해서 뭐 1.1.1.1에서
라고 하는 사용자의 IP에서 우리의 웹서버로만을 로그인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동일한 구현이 GCP에서는 VPC 플로우 로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은 VPC 플로우 로그지만 실제로 그 랩에서는 싱크 서비스까지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싱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 뭐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얘를 하려면 네트워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얘에 맞춰서 네, 이렇게 메뉴에 가시면 VPC 네트워크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VPC가 디폴트 네트워크 있는데 디폴트 VPC 네트워크 있는데 저희가 이용을 할 거는 디폴트가 아니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VPC 넷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서브넷은 VPC 서브넷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US 웨스트 1에 만들고 IP는 US 웨스트 1에 만들고 IP는 원하는 대역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여기 보시게 되면 플로우 로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프고요. 온을 해야지만 VPC 내에서 돌아다니는 트래픽에 대해서 그 로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션이 되겠죠?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진행 상황 확인하기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월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월 세팅을 안 하게 되면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월 세팅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다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고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어월 세팅의 내용은 HTTP하고 SSH를 이네이블 하는 얘를 허용하는 이런 파이어월이 되겠습니다. 네,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만들어졌네요. 파이어월에 들어가서 create 파이어월 하고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allow http ssh 이름을 주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디폴트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폴트가 있는데 저희는 VPC 넷을 할 거기 때문에 VPC 넷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HTTP 서버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VM으로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뭐 어디서 들어오든지 간에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22번하고 80번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에이션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파이어월 룰은 만들어질 거고요. 다음에 이제 VM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VM은 여기 웹 서버에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네요. VM을 한번 빨리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엔진에 VM에 가서요. create 인스턴스를 하고 웹 서버에 US 웨스트 1 아까 저희가 네트워크 VPC에 서브넷 만든 게 웨스트 1이기 때문에 US 웨스트 1으로 하고요. 똑같이 웨스트 1 B고 인스턴스 타입은 F1 마이크로네요. F1 마이크로는 N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종류에 있고요. N1에 들어가 보면 F1 마이크로 있고 이 맨 밑에 allow HTTP 트래픽을 하라고 돼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파이어를 룰을 만들면서 태그를 뭐 HTTP 서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allow HTTP 트래픽을 해야지만 해당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은 디폴트가 아니고
앞서 저희들이 만든 VPC넷의 VPC 서브넷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킹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네트워킹이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 조금 가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디폴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디폴트가 아니고 저희가 새로 만든 VPC 넷에 VPC 서브넷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런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면 자 이제 저희가 실제로 VPC 플로우 로그를 보고 싶어 했던 이제 환경을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웹 서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웹 서버를 하나 이렇게 아파치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야 드디어 이제 저희가 로그를 이제 보게 되겠죠. 금방 만드니까 잠깐 만들어질 때까지 보고요. 얘 종 알람이 있는데 여기 가보게 되면 저희가 아까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파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다 만들었습니다. 웹서버 만들었고요. SSH 버튼을 누르게 되면 SSH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 아파치 웹서버를 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카피를 해놓겠습니다. 네, 들어갔네요. 화면이 조금 보이질 않는데 제가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 까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빨리 가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index.html의 내용을 헬로 월드 느낌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끝났고 index.html의 내용을 헬로 월드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네트워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그 발생하는 것도 VPC 플로우 로그를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접속할 수 있게 파일도 만들었고 드디어 VM도 하나 만들었고 VM 내에 아파치 웹서버도 깔았습니다. 자, 그럼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35235 뭐 이렇게 IP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앞서 index.html 헬로 월드로 바꿨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접속을 한 거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플로우 로그를 이네이블 했기 때문에 이 어디에서 이 VM을 접속을 하는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제 IP를 알아야 되니까 제 IP는 104 뭐 이런 게 되네요.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로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그에 로그 익스플로어에 가서요. 로그에 로그 네, 로깅에 아까 그 로그 탐색기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로그 탐색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로그 필드 패널에서 리소스하고 서브넷 뭐 이런 거를 하라고 하네요. 로그 필드에 얘가 로그 필드죠. 로그 필드에서 서브넷을 클릭을 하고요. 서브넷 클릭하면 이게 이제 해당 서브넷에서 발생한 것들이 나오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VPC 플로우 로그만 지금 볼 거니까요. 로그 네임에 네, 여기 VPC 플로우 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VPC 플로우 로그를 그 이네이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VPC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래픽에 대한 로그가 전부 다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IP 어드레스, 제가 IP 어드레스가 얘였잖아요. 얘를 네, 클릭을 해서 심플 텍스트 서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간단하게 심플 텍스트 서치를 하고 엔터를 치면 얘만 이제 찾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에서는 요 쿼리 토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GC 서브넷만 골랐었고 그 다음에 VPC 플로우 로그를 봤었고 IP가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심플 텍스트 서치로 써놓은 IP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얘가 자동으로 쿼리 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 해당 로그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걸 하면
제이슨 페이로드 형태의 커넥션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앞서 제가 VPC 플로우 로그를 하면 VPC 안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4, 132, 152.67 제가 아까 저의 IP가 뭔지 보면 104, 132, 152.67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진행은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 싱크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살펴보고 여기까지만 하고 요 데모는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그 익스플로러에서 지우고 서브넥만 클릭을 하고 VPC 플로우만 한번 얘만 지우면 되죠. 얘만 지우면 그리고 쿼리를 다시 하면 요 GCE 서브넷의 VPC 플로우 로그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모 액션이 있어요. 이 크레이 싱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로깅의 아키텍처의 로그 라우터 부분입니다. 로그 라우터가 어디로 보낼 거냐, 어떤 필터를 적용할 거냐라고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테스트 싱크라고 치고 넥스트 하게 되면 여기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목적지에 기본적인 로그 버켓도 있고요. 빅쿼리도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얘를 빅쿼리로 보내고 싶어 라고 하면 빅쿼리에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 생성할래. 생성하고 해서 제가 만든 테스트 01 로그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only letter 테스트 로그 버켓이라고 치고요. 네네네네. 빼기가 잘못됐네요. 로그 버켓.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만 일단 로그 탐색기에서 내가 원하는 로그만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인클루전 필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만 그 빅쿼리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익스클루전 필터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익스클루전 필터를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싱크를 하시면 크리에이트 싱크를 하시면 이 싱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그 라우터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원하는 것만 적용을 할래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요 VPC 플로우 로그에 대한 그 실습이 이제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희 GCP의 프로젝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플로우 로그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체크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없으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발생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GCS로 그 로그를 옮기시던 아니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빅쿼리로 옮기시던지 간에 싱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앞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로깅의 비용 최적화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실습은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고대하셨던 그 퀴즈 시간인데요. 고대하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네. 자, 퀴즈 시간이고요. 사용자, 이게 아까 아키텍처였잖아요. 사용자 지정 로그 버킷은 제가 계속 왜 강조를 하냐면 비용 최적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옵티마이징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플 프로젝트가 있을 때 센트럴라이즈드 로깅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를 더 오랫동안 보관한다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든지 타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한다라든지 사용자 지정 로그 버킷은 반드시 필요하죠. 자, 퀴즈입니다. 선착순이에요. 재빠른 타이핑이 필요합니다. 막 치셔도 됩니다.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치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네. 질문입니다. 다음 중 사용자 지정 로그 버켓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빅쿼리, 뭐뭐뭐, 네, 빅테이블. 아, 네,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김태영님, 이수림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빅테이블입니다. 빅테이블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4개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릴 거는요. 댓글창에 있는 이제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댓글창에 보시면 설문조사 있는데 꼭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짝짝짝 응원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린 데모도 보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월 있는 어드밴스드 워크숍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참석하셔서 조금 더 진보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솔루션, GCP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드밴스드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